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지역의 홈리스 인구 숫자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실시한 LA 지역 노숙자 인구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은 올해 1월 실시한 연례 조사 결과 LA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가 총 75,312명, LA시에서는 45,25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0.3%와 2.2%가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은 쉘터에 수용되지 않고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지내는 홈리스 인구 숫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52,365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5.1% 감소했으며 LA시에서는 29,275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10.4%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홈리스 인구 문제 해결을 시정부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결과가 자신의 인사이드 세이프 등 노숙자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역 정부의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오레곤주 그랜츠 패스시 정부가 노숙자들 단속을 위해 벌금을 부과한 조례안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결한 구 순회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시 정부의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각 지역 정부가 노숙자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데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찬성 의견을 낸 고서치 대법관은 노숙자 문제는 복잡하고 원인도 다양하다며 노숙자 문제 해결은 지역 정부가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지역정부 단속이 수정헌법 8조의 위반 여부였습니다. 수정헌법 제8조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정부의 대표들은 찬반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숙자 텐트 철거 등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공무원들에게 부여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궁극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다른 도시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LA로 몰려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가중시킨 대선 1차 TV 토론 이후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BS 방송은 30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전국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BS는 미국 유권자들은 1차 TV 토론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심은 더욱 커졌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절반가량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당원 46%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응답률이었던 36%에서 1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 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분리된 권력 구조화에서 대통령 권력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의 공식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 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면책 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선거 결과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 과정에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대통령실 유선 전화의 사용 주체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먼저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과 김건희 여사 고가의 가방 수수 사건 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 질의 중 여당 의원이 끼어들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시작된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음모론을 바탕으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중구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데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올해 68살 가해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입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의 남성 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주일간 폭염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